네,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과 함께 또 상품 시장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10% 이상 급락해서 2014년 이후 최악의 주를 맞이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CNBC 기사고요. US natural gas plummets more than 10% following worst week since 2014이라고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갔다 하락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거의 폭락에 가까울 정도로 10%가 하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텐데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 월요일장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이죠.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기온이 예상이 되면서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10%가량 내렸다라는 소식을 접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 2월 이후에 최악의 주였던 지난주 24%의 손실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1월 인도 계약분 지금 오전 10시 15분경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요. 3.68 per million이네요. 네, 지금 거래돼서 10.9% 하락했다. 3.68달러에 영국의 열 단위당으로 100만당 열 단위당이라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피탈 파트너사죠. 존 킬더프 모든 것이 약세 일기예보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자세히 좀 보시면 매우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다. 주적으로 주 위클리로 베이시스로 위클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따뜻한 기온이 계속되고 있고 난방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연가스 재고가 5년 평균에 비해서 정상 수준에 도달해서 초가을까지 지속됐던 상당한 적자를 극복했고 지난 몇 주 동안 저장 상황도 완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는 재고가 부족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유럽의 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미국의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하지만 또 연중 많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해 왔습니다. 미국의 국제유가 역시 10월에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고요. 전력 생산업체와 또 천연가스를 위해서 석유를 교환할 것이라는 이런 요구들도 함께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천연가스 10월 6일에 단위당 6.466달러죠.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68달러에 비하면 거의 2배 이상의 가격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난주 월요일과 목요일 사이의 하락은 25년 만에 최악의 4일 연속 하락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올해 천연가스 2016년 이후로 최고의 해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47% 정도 상승을 했다는 흐름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모건 스탠리 위험이 내년으로 향할 때 지금 보면은 부정적으로 다소 치우쳐져 있지만 수요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추가 LNG 프로젝트와 석탄 시장의 타이트함을 포함해 몇 가지 긍정적인 동인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요. 도요타에 관련한 소식인데요. 도요타가 노스캐롤라이나에 12억 9천만 달러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해서 1,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토 섹터고요. Toyota to build 1.29 billion EV battery plant in North Carolina creates 1750 jobs라고 나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노스캐롤라인에 12억 9천만 달러의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새로 건설한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2025년에 생산이 시작될 때 순수한 전기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인 20만 대의 충분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궁극적으로 배터리 생산량을 최대 120만 대 차량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의 그린스보 그 인근 공장은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7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이에 대한 시설 투자는 2031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가 느린 도요타 그리고 기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요. 비용을 줄이고 공급망 중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EV 배터리 구성 요소의 생산을 집 근처로 옮기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또한 또 주로 아시아에서 공급되는 반도체 칩의 지속적인 글로벌 부족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장 폐쇄가 발생을 했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요타 공장은 도요타가 10월에 만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전에
발표된 약 34억 달러의 투자에서 부분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하고요. 회사는 시설의 위치를 공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도요타는요, 재생에너지 가용성과 정부, 유틸리티 파트너 포함한 지역 이해 관계자의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새 공장으로 노스캐롤라이나를 선택했다라고 했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50년까지 차량과 운영에 대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만큼 도요타에도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글로벌 인사이트 소식 마치겠습니다. 네,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전문가분 모셔보면서 또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올랐습니다. 월요일에 낙폭에 비하면은 다시 반등을 좀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미크론 그냥 단순한 우려였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이죠. 앤서니 파우치 박사 같은 경우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고무적이다. 아직 결정적으로 단서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심각하지 않을 것 같다. 아직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전일 어떤 그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그런 여행, 카지노, 호텔 업종이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오미크론의 치사율도 상당히 시장에서 부담을 주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오미크론이 만약에 치사율이 상당히 좀 결정적으로 될 거라면 또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각국이 봉쇄에 들어가면서 이제 물류의 차질, 공급망 우려, 다시 또 초인플레이션 이 부분에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기도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최악의 워스트 시나리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3월 달에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각국의 어떤 봉쇄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감들이 지속되면서 물가 상승에 상당히 부채질하는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파우르 정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IMF에서는 FOMC에게 빨리 금리를 올려라 이런 내용도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상당히 시장에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면서 상당히 시장이 부담스러웠는데 글쎄요, 아직까지는 지금의 우리가 이런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오미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2주 걸린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한 1주 남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주 동안에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시장이 상당히 주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나오기 전에 어떤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긍정적인 코멘트. 글쎄요, 지금 다음 주 12월 FOMC 전까지는 시장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파우르 장도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도 증폭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일부 어떤 그 수석들의 긍정적인 발언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그렇습니다. 되고 다음 주에 FOMC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한 6.7%까지도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이 테이퍼링은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까지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비자 물가지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파우르 장 쪽에서도 이미 경제적인 펀더멘탈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실상 이게 맞는 수준인데 워낙 지금 물가지수가 가파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번 주 금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물가지수가 상당히 시장이 부담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제 다음 주 FOMC에서는 테이퍼링 속도 일각에서는 이제 150달러가 아닌 더 2배 증가되는. 네, 300억 달러 얘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죠. 300억 달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일 최근에 상승을 보였던 어떤 성장주 기술주가 매물이 추대된가 싶은데 소비자 물가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오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는 이미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금리 인상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질까 이 부분들이 주목할 것 같은데 물론 경기적인 펀더멘탈만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나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기적인 상당히 펀더멘탈이 불안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어떤 금리 인상 올린다면
이 부분들이 시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들 다음 주에 있을 그런 부분들 무엇보다도 금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를 상당히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얘기, 그 흥다그룹 그렇습니다. 디폴트 관련해 가지고 중국 정부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지준율을 낮췄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뭐 단기적으로는 지준율 인하에 따른 어떤 그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예. 그렇습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 효과가 물론 지금 한쪽에서는 물론 이번 주에 뭐 호주의 어떤 금리 인상 가능성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선진국 쪽에서는 지금 뭐 금리를 오히려 올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흥국 쪽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있고 그렇죠.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우리 쪽에서는 과연 어느 쪽을 따라갈 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한쪽 쪽에서는 어떤 유동성을 따라간다면 성장주에 대한 관심, 다른 쪽에서는 이제 유동성 축소금리 이어진다면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 이런 점들인데 글쎄 우리 증시도 아무래도 전일 어떤 중국에 대한 이런 내용과 함께 반등 모멘텀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물가에 대한 불안감 이런 점들과 함께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면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떨어지면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국내 증시로 좀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국내 증시의 향방도 좀 예측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국내 증시 오늘 좀 상승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뭐 4일간 미국 증시가 흔들렸어도 우리 시장은 후반에 갈수록 4일 동안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반등하게 되면 물량은 나올 수밖에 없을 국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은 지금 시장에 대한 종목이 많이 빠진 민감주 쪽이 상승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물량이 나오겠는데 자 이런 점들이 계속 이어질지 상당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사고 선물을 샀다는 점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전일 특징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전일장 특징주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느 섹터 쪽이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매물이 치료되면서 금년 내내 떨어졌던 일부 섹터들, 특히 이제 민감주 성격인 화학주 그리고 제약 바이오 이 종목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내년도에 시장이 핫할 거로 예상되는데 미리 선취매 쪽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 싶습니다. 물론 백신 관련주들도 지금까지 상승을 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시장의 한 축인 어떤 그 암치료제 관련된 물질들 그리고 지금까지 R&D 꾸준한 R&D를 통한 성과가 기대되는 이런 업종들인데 전일 상승을 보였던 업종들의 특징적인 종목들이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주가 있습니다. 특히 화학주는 경기 민감주인데요. 그동안에 금년 내내 시장을 상당히 힘들었던 점,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인데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이제 확산되는 시점에서 가능성 있는 롯데케미칼 경기 민감주이면서 최근에 어떤 탄소 포집,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장을 증설했다. 무엇보다 관심사가 크고요. 특히 이제 이런 점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런 촉매 역할을 있다는 점에서 탄소 포집 공장을 증설한다. 전질 상당히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효성화학인데요. 효성화학은 이미 뭐 최근에 어떤 자동차와 건설, 전방 수요 회복 관련해서 제품 가격이 강세다. 그리고 화학사가 호실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 페인트에 들어가는 그런 도료 생산한 업체인데 이런 에폭시 수지의 관련주로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에 따른 관련주에 따라서 들어가는 그런 그 원자재 가격도 상승을 보이면서 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로는 이런 화학주 섹터가 관심을 보였고 두 번째는 어떤 제약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약주가 어떤 성장 펀더멘탈이 기대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전일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 상당히 관심이 크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연내 아일리아라고 해서 황반 변성 치료제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판권 계약 기대가 상당히 크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좀 질병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상당히 깊은 바늘을 통해서 어떤 그 물질을 투여하는 이런 정맥 주사를 갖다가 상당히 통증을 유발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피하 주사로 다각화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사가 모으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저가 매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관심이 크고요. 두 번째가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어떤 암 치료제와 함께 치매 치료제도 상당히 좀 관심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위에 나이 드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 기억력을 상실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ABL 바이오가 이런 뭐 질병을 개발하는 쪽인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질병을 통하게 되면 우리 뇌 쪽에서는 상당히 강한 막이 형성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침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그 뇌에 강한 막이 있기 때문에 치매 치료제 물질이 개발되더라도 뇌에 전달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BBB 투과를 통해서 ABL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약 같은 경우는 이제 뇌를 갖다가 이제 투여해서 치매 치료제 약을 전달하는 이런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점들이 효과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제 뇌를 투여할 수 있는 이런 막을 투여할 수 있는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막을 ABL 바이오가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전일 상당히 어떤 시장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바이오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때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대단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습니다. 주가가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따라가기 좀 버겁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연초 대비해서는 어떤 중기적인 시나리오는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하지만 중장기적 스탠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졌다, 싸다 이런 점들과 비교해 본다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면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추가적인 매수세도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 중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단기간에 10% 그렇습니다. 정도 올랐던데 근데 롯데케미칼은 이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도 플러스가 나는 기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좋은데 이 에이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원통 시뻘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을 놓고 봤을 때 둘 다 지금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상관없을까요? 단기적인 스탠스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주장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금년 내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과연 뭐 연초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을 매매를 할 때 네. 이런 종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이런 차이인데 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한쪽 측면에서는 많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관심 있는 쪽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길게 본다면은 고점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다는 그런 점을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쪽에서도 네. 새롭게 좀 관심을 가질 쪽에서도 매수 쪽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조정 받을 때 들어가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지금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내년도에 시장을 이끌어갈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졌는데 네. 지금 미리 한쪽에서는 뭐 선취하는 성격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내다본다면 결과적으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뭐 1월부터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미리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네. 뭐 들어가는 적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는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참 어려운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자면은 여러 가지 다른 약도 팔면서 그렇습니다. 이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 같으면은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데 제가 새가슴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정말 신약에만 올인하고 있는 기업들 보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이제 뭐 딜레마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집지 주식을 살 때 어떤 기본적 지표로 재무지표를 보게 되는데 재무지표를 보게 되면 분명히 5년, 6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확실하게 수치가 나오는 종목은 분명히 2차전지 배터리입니다. 근데 네, 이런 쪽을 매수하기에는 분명히 2년 동안 내후년까지 네. 감안해서 주가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다면 그렇다면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매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반면에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은 거의 뭐 10년, 길게는 20년 동안에 수많은 재산을 다 덜어서 이제 R&D 투자를 합니다. 그랬죠. 그렇다면 20-30년 동안에 모든 걸 투자를 해서 마지막에 한 1-2년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돼서 이제 뭐 라이센싱 아웃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1상, 2상, 3상이 성공하고 그렇다면 엄청난 속과로 이제 주가가 오를 텐데 네. 과연 이런 부분 때문에 메리트가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나올까 안 나올까 네. 현실화되기에는 상당히 좀 수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ABL 바이오라든가 알테오젠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뭐 수치화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뭐 연초 대비해서 많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이면 한번 나올 만한 내년에 이제 미국의 제2배봉 헬스케어에서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미리 좀 선추마해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매매하시는 뭐 그런 쪽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주나 제약 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쪽도 상당히 좀 감안해서 좀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뭐 그 밖에 특징주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종목들하면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인데요. 최근에 어떤 메모리 반도체가 어떤 서버 수요 개선 아직까지는 물론 어렵습니다.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스마트폰 어렵다. 그리고 PC 수요도 이제 더 이상 뭐 수요가 일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제 뭐 바닥을 찍었다. 뭐 디램 수요가 공급망 익수가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디램의 어떤 바닥, 탈피 가능성 이 부분들 때문에도 최근에 어떤 그 반도체 수요 기대가 되면서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SFA 반도체 이런 반도체 저가 매수가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한 축들은 많이 빠진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 축의 이런 반도체 가이던스도 물론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래도 저가 매수 차원에서 들어온 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전일 뭐 또 하나의 어떤 테마 쪽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종목 하나만 여쭤볼게요. 포스코 지금 지주사 뭐 해서 물적 분할이냐 인적 분할이냐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만약에 저런 지주사 형태로 바뀌게 된다면은 어떨까요? 주가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포스코 쪽이 이제 뭐 최근에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철강 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포스코 케미칼 같은 2차 전지라든가 양극재 시도하는 쪽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하고 별개의 회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포스코를 그렇습니다. 지금 나누겠다는 거죠. 아무래도 나누게 되면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 성격을 놓고 보게 되면 글쎄 주가가 탄력적인 점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는 보여집니다. 뭐 기존의 어떤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지주사 성격은 여러 가지 지수를 많이 보여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감은 있다. 뭐 저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렇지만 주가가 좀 탄력성 있는 적은 상당히 좀 적었던 사례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종목들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변할 텐데 이 부분들 쪽에서 좀 성장성이 많은 종목들은 좀 빠르게 올라갈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뭐 저가 매수 다시 말씀드리면 하방 정책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종목들이 좀 상당히 좀 엇갈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종목들을 좀 이제 뭐 골라서 매매할 수 있는 뭐 그런 점들을 상당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최근에 보면은 우리 국내 증시 초반에 좀 상승하다가 금방 또 빠져버리는 그런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잖아요. 오늘 장도 좀 그런 흐름을 보이면 어떡하나라고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한쪽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금의 어떤 뭐 오미크론 파급 효과에 따라서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점들은 물론 뭐 불확실성도 가장 큰데 어떤 경기적인 펀더멘탈을 고려하면서 시장의 어떤 스탠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속도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테이퍼링 이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스탠스 이런 점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만약 이런 점들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과거의 어떤 10년 전의 학습 효과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10년 전의 학습 효과를 떠오른다면 뭐 가장 많이 오른 종목들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위험 자산을 회피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시장의 어떤 제자리 찾기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제 외국인 동향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 측면에서는 주가가 이제 오를 때마다 한쪽 측면에서 분명히 이제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현금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다면 뭐 저가 매수를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지금 공교롭게 시장이 좀 아쉬운 점들은 계속해서 순환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제약 많이 빠진 종목들, 어떤 경기 민감주, 화학주라든가 반도체 이런 제약주가 오른 날은 그동안에 많이 오른 성장주 2차 전지가 좀 밀리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이 다시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인데 글쎄요 당분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어떤 그 종목의 순환매 형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당분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실전 매매일 만한 전략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매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렇게 네. 싶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의 국제문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